자, 이건 이제 오늘 첫 번째 예제를 칠 건데요. 자, 이렇게 새로운, 자, 쿼리 창을 여시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실습, 뭐였죠? 4인가요? 예, 실습 다시 4 이렇게 하고, 저는 2019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쳐야 될 게 좀 많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브 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서브 쿼리는 쿼리 안에 또 다른 쿼리가 들어있는 것을 제가 서브 쿼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자, 먼저 자, use SQL DB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해서 use SQL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자, select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name 하고 heigh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from 해서 user tbl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하나 줍니다. where 해서 자, height가 HEIGHT가 얼마? 177 이상 이렇게 끌어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끌어보니까 자, 177 이상 되는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김경호에 대한 내용만 이름만 알고 모른단 말이야. 키를. 그지? 그러면 김경호하고 이거는 김경호의 키를 내가 177이라고 알았을 때야. 맞지? 그런데 김경호의 키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내가 김경호의 이름밖에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서브 쿼리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셀렉트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좀 줄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 갈로 열고 갈로 닫습니다. 무조건 서브 쿼리이기 때문에. 맞죠? 자, 요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셀렉트 합니다. 셀렉트 하고 하이치를 이렇게 얻어내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다가 자, from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렬을 시켜주세요. 알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user tbl에 이름만 알아. where 해서 그럼 뭘 줘야 됩니까? name 맞죠? 해서 김경호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당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밑에 살짝 걸치든지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실행이 어떤 것부터 제가 한다고 했습니까? 옛마부터 한다 그랬죠? 서브 쿼리부터 먼저 실행을 합니다. 자, 한번 끌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니까 177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맞죠? 네. 그럼 이거가 보다 큰 놈을 구하겠네요. 그럼 결과는 위와 이거하고 동일하겠네요. 이렇게 4명이 리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해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제가 주석을 좀 달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 서브 쿼리의 용도는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이거죠. 서브 쿼리는 쿼리문 안에 쿼리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초과가 아니라 이건 이상으로 할게요. 또 이상이 되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김경호의 키를 177을 알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본 쿼리문이다. 그러나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브 쿼리를 우리가 요 하위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는 177인 거 상위 쿼리를 실행 순서는 먼저 서브 쿼리가 진행이 되고 결과값을 나온 것을 가지고 상위 쿼리를 즉 메인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쿼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 쿼리는 값이 우리 방금 실행을 해봤듯이 177인 걸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예. 요게 바로 서브 쿼리입니다. 이 주소 아직 덜 쳤죠? 예. 잠깐 멈추어 둘게요. 이제 계속하면 서브 쿼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까 키워드 중에서 any, some, all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where 조건에다가 addr 자, 뭡니까? 경남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코드는 가만 보면 경남에 있는 경남 소속, 그러니까 경남 주소지가 경남인 사람들의 키를 긁어 모아서 비교를 해서 작거나 큰 사람들을 어디? 큰 사람을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죠?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서브 쿼리의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2명이 나와요. 그죠? 2명이 나오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예?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지금 하이트니까 비교 대상이 only 하나여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서브 쿼리 returns more than one no. 서브 쿼리가 지금 한 개 이상 나왔다 임마. 어떤 거 갖고 어떤 거랑 비교하고 비교의 모호성이 발생을 하죠. 맞나요? 자, 이럴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뭡니까? 자, 이거는 이 내용이죠. 자, 아래 쿼리문을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발생을 한다. 그 이유가 뭘까? 비교 대상이 숫자 1, 한 개의 값이 나와야, 한 개의 값이 나와야 하는데, 서브 쿼리를 따로 실행을 해보면 2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면 문법에 맞지 않는 거죠. 이건 생각 자체가 틀렸죠. 그죠? 네. 이럴 때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복사를 합니다. 똑같이 또 복사를 하고 요거 조금 이따가 치십시오. 제가 시간 드릴게요. 알겠죠? 예. 저 요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거 둘 중에 하나만 어느 하나만 결과값이 맞으면 뭐 되는 게 뭐였나요? n이나 sum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any를 한번 넣어 봅니다. any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브 쿼리 값이 해보니까 이걸 실행을 해보니까 173과 170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n이라고 했어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죠. 한 개만 맞으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서 끌고 와 봅니다. 다 확인을 해보니 자, 이거는 n이는 둘 중에 하나 다 맞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얘는 비교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돼야 되니까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170이 기준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170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작거나 큰 놈들은 다 긁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맞나요? 똑같이 sum 해봅니다. sum도 역시 몇 개의 9개의 로우를 리턴했으니까 이것도 9개의 로우를 리턴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sum과 any는 똑같은
키워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또 주석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다 달아 놓은 거예요. 기본을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하기하여 위의 코드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쿼리를 작성한다. any 키워드를 이용하여 실행을 해보면 된다. 서브 쿼리의 값이 무엇이었나? 173과 170이었다. 그런데 서브 쿼리 앞에 any의 의미는 or의 의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맞나요? 그렇게 해서 170이거나 173이다. 이거 다 만족하는 거는 비교연산자로 만족하는 거는 170이죠.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70 이상들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기억할 것은 서브 쿼리가 지금 반환하는 타입이 뭡니까? 키죠, 키. 키를 비교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170으로 들어오면 170 이상인 걸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바라보셔야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any와 sum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or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맞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붙여봅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실행하면 똑같듯이 170 이상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맞죠? 요거 실행하면 똑같은 거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올이 들어갔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행하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이 들어갔어. 올은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모든 걸 만족하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170과 173 중에서 모든 걸 만족하는 거는 뭡니까? 173이 되겠죠. 맞습니까? 왜 173이 모든 걸 만족합니까? 뭐라고요? 둘 다 만족하는 거는 173이에요. 왜? 만약에 169와 170이 있다면 둘 다 만족하는 거는 170이 되겠죠.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170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둘 다 만족합니까? 안 하잖아요. 키잖아, 키. 맞나요? 그러면 이거의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해보니까 173 이상이 다 출력이 됐어요. 맞습니까? 예. any하고 sum하고는 같고 any하고 all과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예? 예. 그래서 자, all은 자, 요거를 제가 또 추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all은 서브 쿼리의 결과값 둘 다 만족하는 데이터만 출력을 한다.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것은 오로지 173이죠. 왜요? 여기에는 분명히 170도 있고 160 얼마도 있을 거예요. 키가. 그죠? 그런데 이 둘 다를 만족하는 것은 173보다 크면 170도 만족을 하고 173도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에 결과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복사를 또 하고요. 그대로 여기다가 또 이제 또 밑에다가 붙여 넣었어요. 붙여 놓고 여기에서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자, 내가 여기서 이 부동을 이렇게 했어. 그럼 뭐가 나올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가 이 꼴이에요. 그리고 올은 모든 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173과 170을 만족하는 거겠네요. 둘 다. 그러면 이거 한번 끌고 봅니다. 끌고 보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예요? 아무 값도 안 나오네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거하고 173과 170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없다라는 거네요. 맞죠? 그럼 이거 잘못된 코드네요. 맞습니까? 이럴 때 내가 170이거나 173이거나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연산자가 뭐가 있었죠? 키워드가 어제 배웠는데 오화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자, 제가 그냥 보여드리죠. 이거는 뭐예요? 자,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부등호를 이렇게 바꾸면 170과 173과 똑같은 결과값만 리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값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170이거나 173인 놈을 끌어내고 싶어.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그대로 복사 다시 해서 다시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를 뭔가를 변형을 줘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응?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거 배웠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여기에 결과값이 170과 173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인안에 170과 173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거를 여기에서 긁어내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값이 나오겠네요. 두 명이 있네요. 됐습니까? 배웠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위와 같은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한다면 자, 앞에서 배운 in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ny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any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5를 넣으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안 되고, 이건 둘 다 만족하면 아무거나 하나씩 만족하면 되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와 이거는 같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SQLD 시험 가면요, 이렇게 막 쳐놨어요. 그래서 결과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다시 올이라고 붙여 넣을게요. 결과값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됐습니까? 자, in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과 관계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아직 치지 마세요. 좀 이따 치는 시간 드릴게요. 자, 정렬과 관계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오더 바이를 쓰게 되면 주어진 컬럼, 필드에 의해서 어센딩이 되죠. 그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셀렉트 합니다. 셀렉트 아스타리크 하고요.
자, from 이렇게 해서 user tbl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내가 조건을 주지 아니하고 원래는 where 다음에 조건절이 order by절이 무조건 와야 돼요. where절 앞에 order by가 오면 안 돼요. 그럼 where절이 없이 order by가 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where where 그렇죠. where 뭐 예를 들어서 name이 이렇게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김경호 이렇게 해놨어요. 하고 여기다가 여기 중간에다가 order by 뭐 name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쳤어. 바로 에러 뜨죠, 그죠?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select from where 그 다음에 order by가 와야 돼요, 무조건. 문법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걸 지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름 순으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오름차순을 하는 거죠. 맞나요? 한번 끌고 보도록 하죠. 끌고 보니까 자, 이름 순으로 오름차순, 가나다 순으로 오름차순이 돼서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예? 예. 됐나요? 예. 이게 바로 오더바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이거는 ASC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컴파일 시에는 컴파일은 InnoDB가 실행하면서 ASC는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더바이를 하는데 자, 이름 순으로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면 DESC는 반드시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출력을 해 보면 자, 조용필이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까? 됐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적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금 있다가 치십시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더바이절은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죠? 컬럼명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맞나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는 데이터 중복을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회원 테이블, 즉 유저 TBL에서 회원들이 사는 지역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아래와 같이 쿼리를 하게 되면 중복된 데이터가 나온다 이렇게 돼요.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select를 한번 쳐볼게요. 자, select add name 하죠. 자, name 하고 addr 하고 그리고 from 해서 user tbl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지역만 알고 싶어서 이름하고 지역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끌었어. 예, 끌어봤어. 끌어보니까 이름은 일단 요거는 요렇게 하지 말고요. 이름을 지웁시다. 왜냐? 우리가 유저 TBL에서 끌는데 우리 고객 중에서 어디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고 싶어.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끌어봤어. 이렇게 끌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도 있고 경북도 있고 경기가 중복되고 경남도 중복되고 경남은 한 개 있네요. 전남 그리고 서울이 또 중복되고 맞죠? 네. 여러 개가 중복된다. 그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되면 분포도를 보기에 분포도는 아니죠. 어디에 지역이 있는지 지역명만 알고자 할 때는 좀 이게 수많은 데이터라면 좀 보기가 좀 그렇다 그죠? 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뭘 쓴다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select 이거 틀렸나요? 이렇게 하고 뭘 쓴다고요? this 뭐요? distinct 맞죠? distinct addr 하고요. 그리고 from 하고 user tbl 이렇게 해서 끌고 보시면 이제 다 사라졌네요. 중복은 맞나요? 예, 이럴 때 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distinct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distinct는 현업에 가시면 쿼리문 짜놓은 거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데이터 개수를 우리가 제한을 하는 리밋 봤죠? 그죠? 자, 리밋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따가 이거 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데이터 개수를 제한하는 리밋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만약 회사에서 근속 연수가 가장 오래된 사람 5명에게 상장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럼 다 조회해야 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리밋을 쓰지 않는다면 데이터 30만 건을 다 긁어서 가져와서 쿼리를 치니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하여 리밋 키워드를 적절히 이용을 한다면 좋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0만 건은 우리한테 없어요. 어디에 있었던가요? use 어떤 스키마, 어떤 DB, employees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employees로 우리가 선택을 바꿨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자, select 해서 asterisk 하고요. 그리고 from 그리고 employees 이렇게 한번 우리가 끌어봅니다. 끌어보면 패치 30만 24건이 나왔어요. 맞죠? 30만 24건인데 내가 여기서 이제 뭘 줄 건데요? 오더바이 주면 되잖아. 정렬하면 되잖아. 자, 일단 이거부터 보고 합시다. 자, 보세요. 자,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근속 연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오래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네요. 맞죠? 입사일이 하이어 데이트죠. 하이어가 고용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이어 데이트입니다. 맞죠? 이 하이어 데이트를 가지고 오더바이를 치면 되겠네요. 오름차순으로 일단. 맞나요? 예. 하이어 언더바죠. 데이트. 이렇게 우리가 오더바이를 쳐봅니다. 이렇게 딱 쳐보니까 30만 건 끓는데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985년도에 입사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월 1일 날. 맞죠? 몇 명이에요? 둘, 넷, 한 10명쯤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9명입니까? 자, 그러면 5명으로 끊는다 그러면 좀 억울하겠다.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줘야지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리밋을 한번 걸어봅니다. 리밋 이렇게 해서 5로 5개를 주고 어떻게 끊는지 한번 봅니다. 자, 요렇게 실행을 해보죠. 해보니까 자, 어떻게 5명을 끊었어요. 오더바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렬이 되는 기준이 뭔지를 보십시오.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요. 맞나요? 벌스 데이트로도 정렬이 된 게 또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4번으로도 정렬이 된 게 아니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맞죠? 그래서 5명만 우리가 주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일단 10명까지만 한번 끌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이거를 끌고 제가 전부 다 해버렸군요. 자, 다시 이렇게 하고 자, 10명을 끊어봤어요. 끊어보니까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1월 1일까지 이까지 다 줘야 되겠네. 여기서는 그죠? 다 줘야 돼요. 그러면 15명까지 한번 끊어보죠. 15명 이렇게 또 이런 이렇게 자꾸 내가 전부 다 실행을 해버려서 그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긁었어요. 그러면 15명인데 어허 또 2월 1일 날 이렇게 또 많이 나오네요. 그죠? 이런 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다. 맞나요? 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밋을 잘 주셔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이거는 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조건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본 키로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거 좀 복사를 했어요. 요걸 좀 복사를 해서 여기에는 지금 기본 키가 들어가 있다. 그죠? 맞나요? 자, 기본 키가 인플로 EMP NO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끌고 봅니다. 끌고 보니까 기본 키로 지금 다 정렬이 되어 있다. 그죠? 맞나요? 네, PK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때 내가 여기서 리밋을 이용해서 100번째부터 몇 개를 추려내고 싶어. 맞죠? 특정한 인덱스가 아니라 뭐 특정한 4번을 기준으로 하든 뭘 하든 100번째부터 끌어내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요거를 자 뭡니까? 리밋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거 100번째 입사일 뭐 4번이 뭐 요렇게 요렇게 한번 줘봅시다. 오더바이 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리밋을 주는데요. 아이씨, 왜 이래 안 맞아? 이걸 맞게 적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요렇게 해서 내가 100번째부터 그리고 나서 콤마를 이용을 해서 자, 5개 추려낸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다시 자 요렇게 끌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딱 눌러봅니다. 이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쭉 끌었는데 거기 중에서 100번째 입사한 사람부터 5명을 끌고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여기는 뭐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들어온 사람이 왜 이래 많아?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5명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던 거는, 우리가, 자, 이거는 이 내용을 의미를 하는 거죠. 100번부터 5건 이렇게 조건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됐습니까? 위에 거 이제 쳐야 되죠. 자, 그거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몇 분 지났죠? 33분. 여기서 끊을게요.